종열. 최미영은 낡은 트럭의 운전대를 꽉 쥐고 창밖을 응시했다. 시골길 양옆으로는 황량한 들판과 버려진 농기구들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도시의 번잡함과 빚더미에 짓눌려 살던 그녀에게 이곳은 미지의 세상이자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회사의 파산은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어린 아들 지우를 홀로 키워야 하는 막막함 속에서 그녀는 이 낡은 농장을 선택했다. 파산 직전의 농장을 헐값에 구입했다는 주변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미영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옆 좌석에 앉은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손으로 유리창에 김을 서리게 했다. 엄마, 저기 양들이 뛰어가요. 우리도 양 키울 수 있어요. 지우의 해맑은 목소리가 낡은 트럭 안에 울려 퍼졌다. 미영은 아들의 순수한 눈빛에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었다. 그럼 지우가 잘 돌봐주면 엄마가 양도 키워줄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 낡고 버려진 농장이 정말 그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마침내 트럭은 낡은 나무 간판 앞에 멈춰 섰다. 간판에는 희망농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다. 간판 뒤로는 지붕이 일부 내려앉은 낡은 농가와 벽이 허물어진 헛간,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드넓은 밭이 펼쳐져 있었다. 폐허나 다름없었지만 미영은 이곳에서 지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을 수리하고 밭을 일구어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미영은 농업은 잘 몰랐지만 꼼꼼하고 끈기 있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트럭에서 내려 농장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고 짐을 풀기 시작했다. 지우는 농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흥분한 듯했다. 며칠 동안 미영은 농장 정리와 개조에 몰두했다. 그녀는 낡은 농기구들을 수리하고 집 주변에 잡초를 뽑고 밭을 갈았다. 지우는 엄마 옆에서 작은 삽으로 흙장난을 하거나 낡은 헛간 주변을 탐험하며 놀았다. 미영은 아들의 밝은 모습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일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은 지우와 함께 낡은 농가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붕 일부가 내려앉은 탓에 천장은 빗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미영은 낡은 도배지를 뜯어내고 벽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꼼꼼하게 벽을 닦아냈다. 그녀가 거실 벽 한쪽에 낡은 벽난로 주변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손이 벽면의 특정 부분을 스치자 왠지 모르게 텅 빈 소리가 났다. 다른 벽들과는 달리 속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미영은 호기심에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두드려 보았다. 텅, 텅,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다른 소리가 났다. 마치 벽 뒤에 빈 공간이 있는 듯했다. 엄마 저기 뭐 있어요? 지우가 엄마의 행동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미영은 지우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벽난로가 평범한 벽난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벽난로 뒤편. 벽면의 일부가 유난히 평평하고 매끄러웠다. 마치 누군가 나중에 덧대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전등을 켜고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면에는 희미하게 다른 질감과 이음새의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가짜 벽이었다. 미영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낡은 농가 안에 숨겨진 벽이 있다니. 그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런 식의 숨겨진 공간은 분명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망치와 끌을 들고 가짜 벽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낡은 회반죽 조각과 먼지가 흩날렸다. 그녀의 손은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작은 미스터리는 그녀를 사로잡았다. 한참을 작업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가짜 벽의 일부를 허물 수 있었다. 벽 안쪽에서는 어둠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 불빛이 닿은 곳에는 육중한 금속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금고였다. 벽 속에 감쪽같이 숨겨져 있었던 금고는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그 견고함은 세월을 견딘 듯했다. 금고의 문에는 복잡한 다이얼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미영은 다이얼을 돌려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금고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나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낡은 농가 안에 숨겨진 금고라니.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뒤바꿀 만한 중요한 발견임을 직감했다. 엄마, 저거 보물 상자 같아요. 안에 보물 있어요. 지우가 금고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미영은 아들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땅에 숨겨진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금 막 열어젖힌 이 금고가 그녀의 삶은 물론 어쩌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뒤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발견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호기심 많은 농부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미지의 역사를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었다. 소투 도엔투 나이스티 장초 디앱 툭 주엉돌 딥투 추엉 투방띵한 주엉트. 최미영은 낡은 벽난로 뒤에 숨겨진 금고를 응시했다. 금고는 녹슬고 낡아 있었지만 굳게 닫힌 다이얼 자물쇠는 그 안에 담긴 비밀의 무게를 웅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망치를 들고 금고를 부술까 생각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다. 이 금고는 단순한 고물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이토록 은밀하게 숨겨둔 것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터였다. 그녀는 금고를 열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금고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금고가 박혀있는 벽면의 회반죽은 유난히 두꺼웠고 벽난로 주변에는 낡은 벽돌들이 엉성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재주가 남달랐고 종종 알 수 없는 그림들을 그리곤 하셨다는 것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 그림들 속에 금고 비밀번호의 단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미영은 농가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가구들을 옮기고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적였다. 지우는 엄마의 행동을 보며 신이 난 듯 옆에서 작은 삽으로 흙장난을 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미영은 낡은 작업실 구석에 놓인 괴짝에서 손때 묻은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스케치북은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표지는 낡고 해져 있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안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농장의 풍경, 낡은 농기구들, 그리고 그녀가 어릴 적 보았던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그녀는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중 몇몇 그림들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녀의 눈이 한 그림에 멈춰 섰다. 그것은 바로 벽난로 주변의 벽면을 묘사한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벽난로 뒤편의 가짜 벽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알 수 없는 숫자 조합이 쓰여 있었다. 이게 설마 금고 비밀번호. 미영은 숨을 들이켰다. 숫자 조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마치 날짜와 알파벳이 섞인 듯한 복잡한 형태였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금고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고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하여 다이얼을 돌리고 마지막 숫자를 맞추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어둠 속에서 미영의 휴대폰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곳에서 그녀는 금은보화가 아닌 낡고 바스락거리는 서류 뭉치들과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녹슨 철제 상자들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다. 신문 스크랩은 1980년대 초반의 것으로 보였고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비밀리에 프로젝트 코드명 새벽별 진행 국가안보 관련 극비 프로젝트 논란. 기사에는 새벽별 프로젝트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희생이 따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신문 스크랩 외에 다른 서류들도 꺼내보았다. 낡은 작전 지도는 새벽별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 안에는 공식 기록과는 다른 병력 배치와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필름통 안에는 당시 작전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필름들이 들어있었다. 흑백 사진들 속에는 이름 모를 병사들의 모습과 함께 전투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새벽별 프로젝트 관련 기밀 문서였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과 이를 은폐하려 했던 고위층 인사들의 이름이 명시된 문서였다. 미영은 이 모든 증거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묻혀 있던 역사이자 거대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금고문을 닫고 다시 흙으로 덮어 위장했다. 지우는 엄마의 작업을 보며 신이 난 듯 작은 삽으로 흙장난을 했다. 미영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미영은 지우가 잠든 후에도 밤새도록 금고 속 문서들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글씨 한자 한자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대한 음모의 흔적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뀔 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농부였지. 역사의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발견이 그녀와 지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지우를 학교에 보낸 후 농장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컨테이너 주변에 평소에는 없던 수상한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흙먼지 위를 지나간 낯선 신발 자국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누군가 그녀의 발견을 눈치챈 것이다. 그녀는 금고를 헛간 깊숙한 곳으로 옮기고 낡은 건초 더미로 덮어 위장했다. 아무에게도 그녀가 금고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되었다.
특히 이 모든 정보가 은폐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다면 더욱더 그랬다. 미영은 겉으로는 평범한 농장 일을 계속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금꽃 속의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농장 주변에 평소에는 없던 검은색 SUV 차량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차량은 농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농장 주변을 살폈다. 낡은 창문 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마치 누군가 농장 주변을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사냥총을 들고 창가에 앉아 밤새도록 농장을 지켰다. 그녀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한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그녀와 지후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잊혀진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강인한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치열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소투두티선 마이 장초 tiệp thúc chuông trì. Tiếp tục chuông trì가 망띵한. 총삼. 최미영은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농장 주변을 감시했다. 낡은 창문 밖으로는 검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는 듯했고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 지하에 묻힌 금고 속 비밀이 이미 누군가에게 감지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후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그녀는 즉시 금고 속 문서가 담긴 가방을 들고 자신의 트럭에 올랐다. 이 중요한 자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미영은 머릿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박 교수, 지역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이자 독립적인 역사 연구가로 명망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한국전쟁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주류 역사학계의 통솔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미영은 그가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믿어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 교수의 사무실은 대학 도서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낡은 책과 고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고 퀴퀴한 종이 냄새가 진동했다. 박 교수는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학자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금고를 발견한 경위와 그 안에 담긴 문서들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녀는 에밀리의 편지와 존의 인식표, 그리고 새벽별 프로젝트 관련 기밀 문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박 교수는 미영의 이야기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위조 문서와 허위 주장을 접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문서들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돋보기를 들고 편지의 필체와 잉크의 성분, 그리고 종이의 질감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학자로서의 진지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필체, 이 잉크의 성분, 그리고 종이의 질감. 놀랍군. 이것들은 위조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950년대에 작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박 교수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새벽별 프로젝트 관련 기밀 문서를 보자마자 더욱 충격에 빠졌다. 이 프로젝트, 새벽별 프로젝트라니, 이건 역사 교과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극비 작전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한국전쟁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내용이군요. 박 교수는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미영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미영 씨, 이 문서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은폐해온 세력이 수십 년간 존재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침묵시켰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선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박 교수는 자신이 과거에 진실의 그림자라는 비밀 조직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영에게 털어놓았다. 진실의 그림자는 한국전쟁 이후 특정 고위층 인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기 위해 결성된 비밀 조직이었다. 그는 이 조직이 새벽별 프로젝트의 진실을 은폐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영이 가져온 금고속 자료는 바로 그 진실의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태수, 그가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석유회사의 CEO가 아닙니다. 그의 가문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의 조상 중에도 진실의 그림자와 연루된 인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겁니다. 박 교수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미영에게 경고했다. 미영 씨, 당신은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최태수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미영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농장 주변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고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교수님, 저는 제 아들 지우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밀리와 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미영은 간절하게 말했다. 박 교수는 미영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 씨, 제가 돕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할 겁니다. 그들은 함께 금고속 문서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에밀리의 편지와 작전 지도들 속에서 진실의 그림자와 관련된 추가적인 단서들을 찾으려 했다. 그때 박 교수의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문 밖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박 교수님, 그리고 최미영 씨,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분들이군요. 최태수 회장님께서 귀하들이 저희 글로벌 에너지 코퍼레이션의 오랜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넘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미영과 박 교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최태수의 소나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컨테이너 속 문서들을 회수하고 진실을 아는 모든 자들을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미영은 문서가 담긴 가방을 품에 단단히 안았다. 그녀는 이제 직접적인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 교수와 함께 최태수의 어둠에 맞서 싸워야 했다. 소두 29띠 장초 팁 툭 추옹 퍼 팁 투 추옹 퍼 방띵한 총포. 최미영과 박 교수는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선 최태수의 수하들을 마주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미영은 문서가 담긴 가방을 품에 단단히 안고 뒤로 물러섰다. 박 교수는 자신의 몸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박 교수님, 더 이상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최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처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수하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은 미영이 안고 있는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당신들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것이야. 박 교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용병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섰다. 그때 박 교수가 갑자기 사무실 탁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낡은 책들과 서류들이 바닥에 흩뿌려지며 용병들의 시야를 가렸다. 미영은 그 틈을 이용해 사무실 안쪽,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비상문으로 향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 이 건물의 설계도를 본 적이 있었고 도서관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의 존재를 미영에게 알려주었다. 미영 씨, 어서 이쪽이야. 박 교수가 쓰러진 채 소리쳤다. 미영은 비상문을 열고 좁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다. 통로는 지하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다. 최태수의 수하들이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저 여자 잡아 절대로 놓치지 마. 그들의 고함이 통로 안에 울려 퍼졌다. 미영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녀는 농장에서 갈고 닦은 체력과 민첩성으로 좁은 통로를 빠르게 헤쳐나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아들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통로는 낡은 지하 저장고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은 복잡한 선반들과 먼지 쌓인 상자들로 가득했다. 미영은 선반들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며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농부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주변의 지형을 이용했다. 젠장, 어디로 간 거야? 용병들이 소리쳤다. 그들은 헛간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미영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용병들이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지하 저장고에 낡은 환기 통로를 발견했다. 너무 좁아서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컨테이너 속 문서가 담긴 가방을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구겨 환기 통로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환기 통로를 통해 외부로 나오자 미영은 자신이 대학 건물 뒤편에 한적한 주차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최태수의 수하들은 아직 그녀를 찾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그들이 덫에 걸린 줄 알았다. 그녀는 즉시 박 교수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박 교수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무사함, 지후 안전이 우선. 김민정 기자, 진실 밝혀야 함. 미영은 문자를 읽고 안도했다. 박 교수는 무사했고 그녀에게 다음 단서를 남겼다. 김민정 기자, 그녀는 누구일까? 그리고 진실 밝혀야 함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 미영은 자신이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 교수와 함께 최태수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트럭에 시동을 걸고 지우를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그녀는 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이 싸움의 가장 큰 목표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컨테이너 속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김민정 기자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박 교수가
이 이름을 남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영은 인터넷으로 김민정 기자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김민정은 과거 최태수와 그의 글로벌 에너지 코퍼레이션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용감한 기자였다. 그녀는 최태수의 불법적인 활동을 폭로하려 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코퍼레이션의 막강한 압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언론계를 떠난 상태였다. 그녀는 현재 작은 독립 언론사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미영은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김민정은 최태수와 직접적으로 대립했던 인물이었다. 박 교수가 그녀의 이름을 남긴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최태수의 음모를 폭로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기사 내용에 따르면 김민정은 최태수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명예를 잃고 언론계를 떠난 상태였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녀가 과연 자신을 도와줄까? 미영은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김민정 기자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김민정 기자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녀는 낡은 신문 기사들을 통해 김민정 기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언론사의 동료 기자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김민정 기자가 현재 작은 독립 언론사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지우를 학교에 보낸 후 김민정 기자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낡은 트럭을 몰고 김민정 기자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지우를 위해, 그리고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뚜도티나니 장초티앱 툭 추엉바 딥투 추엉 파방띵한 추엉게. 최미영은 김민정 기자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낡은 복도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는 달리 사무실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묘한 활기가 느껴졌다. 김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보다 다소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했다. 미영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에서 발견한 컨테이너 속 문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최태수의 추악한 비밀에 대해 언급했다. 김민정은 미영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미영의 이야기가 끝나자 김민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최미영 씨, 저는 최태수와 글로벌 에너지 코퍼레이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제 경력을 망가뜨렸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과 맞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다릅니다. 김민정 씨,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진실을 뒤바꿀 만한 내용입니다. 미스트 작전의 진실, 그리고 최태수 가문이 수십 년간 은폐해온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최태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감히 역사를 왜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미영은 간절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문서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정은 미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동요가 일었다. 그녀는 과거 최태수와의 싸움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좌절을 떠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기자로서의 정의감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만약 귀하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돕겠습니다. 김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영은 망설임 없이 컨테이너 속 문서가 담긴 가방을 열고 에밀리의 편지, 존의 인식표, 그리고 작전 지도를 김민정에게 건넸다. 김민정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고 이내 충격과 분노로 물들었다. 특히 미스트 작전이라는 이름과 그 내용, 그리고 최태수 가문의 조상이 관련된 흔적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의심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게 사실이었군요. 저는 오랫동안 최태수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물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완벽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뒤바꿀 만한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김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기자로서의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즉시 미영과 함께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모든 문서들을 공개하고 최태수의 추악한 과거를 만천해 드러내기로 했다. 김민정은 자신의 모든 언론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러나 최태수도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김민정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감지했고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다. 김민정의 사무실에는 협박 전화가 빗발쳤고 그녀의 주변에는 수상한 인물들이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때 미영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미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최태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어린 혜은이가 손발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다. 혜은이는 울먹이며 엄마를 찾고 있었다. 엄마, 혜은이의 울음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다. 미영은 혜은이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혜은아, 최태수, 당장 내 딸을 풀어줘. 네가 원하는 건 다 줄게. 최태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김미영 씨,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귀하께서 가진 모든 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저희에게 순순히 농장을 넘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딸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김민정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목숨도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영상 통화를 끊었다. 미영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혜은이가 위험에 처했다. 최태수가 혜은이를 납치한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아들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할지 기로에 섰다. 김민정은 미영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최미영 씨,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혜은이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강렬한 분노로 타올랐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혜은이를 구할 거야. 그리고 최태수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그들은 감히 내 딸을 건드렸어. 그들은 혜은이를 구출하고 최태수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태수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김민정은 과거 최태수가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자주 이용하던 비밀 아지트에 대한 정보를 떠올렸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폐공장이었고 최태수가 인질들을 숨기는 데 자주 사용하던 장소였다. 최태수는 아마 혜은이를 그곳에 숨겼을 겁니다. 그곳은 과거에 그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곳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김민정이 설명했다. 미영은 혜은이가 있는 곳을 알게 되자마자 망설임 없이 폐공장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김민정은 그녀를 말렸다. 최미영 씨, 혼자서는 안 됩니다. 최태수의 용병들은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김민정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김민정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민정 기자님 되십니까? 저는 전구진이라고 합니다. 과거 글로벌 에너지 코퍼레이션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최태수의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최태수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전구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미영과 김민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최태수와 맞서 싸울 새로운 동맹을 얻은 것이다. 전구진은 과거 최태수의 핵심 비서로 일했으며 최태수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태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혜은이를 구출하고 최태수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공표할 계획을 세웠다. 시간은 없었다. 혜은이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서둘 웬스나인데 장초 tiệp chuông sex tiệp chuông 세스방댕한 chuông 폐공장 지하 깊숙한 곳에서 김유진은 딸 혜은이를 품에 안고 최태수의 용병들을 피해 몸을 숨겼다. 낡은 기계들과 녹슨 철골 구조물들 사이로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총성과 발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지만 그녀는 농장에서 갈고 닦은 민첩성과 공간 지각 능력으로 그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혜은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흐느꼈지만 유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찾아 저 여자와 아이를 찾아내. 절대로 놓치지 마. 최태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하 창고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이 이토록 끈질기게 저항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유진은 혜은이를 좁은 통로로 밀어넣고 자신은 낡은 선반 뒤에 숨었다. 그녀는 용병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삽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이은지와 전구진이 올 때까지. 그때 폐공장 내부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전구진과 이은지가 폐공장 내부로 진입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등장에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고 총성이 더욱 격렬해졌다. 김유진 씨, 괜찮으십니까? 이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총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유진은 혜은이를 품에 안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은지에게 소리쳤다. 이은지 씨, 이쪽이에요. 혜은이는 무사해요. 그녀는 전구진과 이은지의 도움을 받아 용병들을 따돌리고 폐공장 외부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전구진은 과거 최태수 밑에서 일했던 만큼 폐공장의 모든 비상 통로와 비밀 출입구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유진과 이은지에게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다. 폐공장 내부는 격렬한 전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구진은 최태수의 용병들을 능숙하게 제압했고 이은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광경을 촬영했다. 그녀는 최태수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유진은 혜은이를 품에 안고 전구진이 알려준 비상 통로로 향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며 낡은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혜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구겨 통로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혜은이는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무서워요. 혜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혜은아, 엄마가 옆에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유진은 아들을 달래며 속삭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통로를 한참 기어가자 유진은 마침내 외부로 이어지는 작은 맨홀 뚜껑을 발견했다. 그녀는 힘겹게 맨홀 뚜껑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그녀가 나온 곳은 폐공장 뒤편의 낡은 하수구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혜은이도 차가운 공기에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혜은이를 안고 하수구를 통해 숲길로 향했다. 숲길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다. 그녀는 혜은이를 업고 숲길을 따라 달렸다.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희미해지는 것을 들으며 안도했다. 그때 숲길 앞에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나타났다. 차문이 열리고 최태수가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광기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유진이 이토록 쉽게 탈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듯했다. 김유진,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 하다니. 니까짓게 감히. 최태수가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유진은 최태수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어떻게 자신들이 이곳으로 올 것을 알았을까?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혜은이를 당장 풀어줘. 네가 원하는 건 다 줄게. 유진은 소리쳤다. 최태수는 비웃듯이 웃었다. 늦었다. 김유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네 딸은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농장도 함께 사라질 거다. 그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숲길 옆 바닥에서 거대한 트럭이 나타났다. 트럭 뒤에는 굴착기가 실려 있었다. 굴착기는 트럭에서 내려 유진의 농장 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태수는 유진의 농장을 파괴하여 유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혜은이의 미래였다. 안 돼, 내 농장을 건드리지 마. 유진은 소리치며 최태수에게 달려들었다. 최태수의 용병들이 유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진은 혜은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용병들과 맞섰다. 그녀는 삽을 휘두르며 용병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농부로서의 강인함과 함께 어머니로서의 맹목적인 용기로 싸웠다. 그때 정구진과 이은지가 나타났다. 그들은 최태수의 용병들을 따돌리고 유진을 돕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정구진은 최태수를 향해 총을 겨눴고 이은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광경을 촬영했다. 최태수, 내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거야. 이은지가 소리쳤다. 최태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용병들에게 지시했다. 모두 죽여. 그리고 저 굴착기를 움직여 농장을 완전히 파괴해. 용병들이 유진과 정구진, 이은지를 향해 총을 겨눴다. 굴착기는 굉음을 내며 농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진은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녀는 굴착기가 농장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숲길을 따라 달렸다. 그녀는 굴착기의 움직임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숲길 옆에 있는 낡은 폐쇄된 광산을 발견했다. 광산 입구는 낡은 나무판자로 막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다. 김유진 씨,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정구진이 소리쳤다. 굴착기를 멈출 거야. 유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폐쇄된 광산 입구를 향해 달렸다. 그녀는 농부로서의 경험을 통해
이 광산의 지형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광산 내부로 진입하여 굴착기를 멈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투 2090 장초 tiệp thuộc chuông xuân. Tiếp tục chuông 시빗방 땡한. 총 7. 김유진은 딸 혜은이를 품에 안고 낡은 폐광산 입구로 향했다. 굴착기의 굉음이 그녀의 뒤를 쫓아왔고 농장이 파괴될 위협이 코앞에 닥쳐왔다. 광산 입구는 낡은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고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나무 판자를 뜯어내고 광산 안으로 몸을 던졌다.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요. 혜은이가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다. 괜찮아, 혜은아. 엄마가 혜은이를 지켜줄게. 조금만 참아줘. 유진은 어둠 속에서 아들을 달래며 광산 내부로 깊숙이 들어섰다. 광산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며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농부로서의 경험을 통해 이 광산의 지형을 이해하고 있었고 굴착기가 이곳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광산 입구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태수의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뒤를 쫓아 광산 내부로 진입한 것이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낡은 광산 수레 뒤에 몸을 숨겼다. 이수진, 네가 감히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나? 당장 나와. 네가 도망칠 곳은 없어. 용병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유진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굴착기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광산 통로의 벽을 더듬으며 낡은 레버를 발견했다. 그것은 광산 내부의 배수 시스템을 제어하는 레버인 듯했다. 그녀는 농장에서 수로를 만들고 물기를 제어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녀는 레버를 당기면 굴착기가 진입하는 통로에 물이 차오를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광산 내부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농장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녀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레버를 향해 달려갔다. 그때 광산 통로의 한쪽에서 섬광이 터지고 총성이 울렸다. 탕탕 전구진과 이은지가 최태수의 용병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을 돕기 위해 광산 내부로 진입한 것이다. 김유진 씨, 이쪽입니다. 혜은이는 무사합니까? 전구진이 소리쳤다. 유진은 전구진과 이은지의 등장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불안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전구진 씨, 이은지 씨, 굴착기를 멈춰야 해요. 이 레버를 당기면. 그 순간 최태수가 광산 통로 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이 이토록 끈질기게 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듯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고 굴착기의 굉음이 더욱 커졌다. 김유진, 네가 감히 어디까지 갈 생각이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딸은 물론이고 내 놈의 농장까지 완전히 사라질 거다. 최태수가 소리쳤다. 유진은 혜은이를 품에 안고 최태수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레버를 향해 몸을 날렸다. 최태수의 용병들이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눴다. 탕탕 총알이 그녀의 귀를 스쳤다. 유진은 몸을 날려 피하며 레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레버에 닿는 순간 최태수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멈춰. 유진은 망설임 없이 레버를 당겼다. 끼익, 낡은 레버가 굉음을 내며 움직였다.
동시에 광산 내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굴착기가 진입하려던 통로가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굴착기는 굉음을 내며 멈춰 섰다. 젠장 굴착기가 멈췄어. 물이 차오르고 있어. 용병들이 소리쳤다. 최태수는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이 이토록 대담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때 정구진이 최태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최태수, 내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이은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광경을 촬영했다. 그녀는 최태수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최태수는 전구진과 이은지를 향해 총을 겨눴다. 탕탕 총성이 울렸다. 전구진은 총알을 피하며 최태수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은지는 그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유진은 혜은이를 품에 안고 붕괴 위험이 있는 광산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녀는 농부로서의 경험을 통해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찾아냈다. 그녀는 낡은 광산 통로를 따라 외부로 향했다. 그녀가 광산 입구에 도달했을 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은지가 미리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과 FBI 요원들이 광산 입구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광산 내부에서는 최태수와 전구진의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최태수는 결국 전구진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의 얼굴은 좌절과 함께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유진은 혜은이를 품에 안고 광산 입구로 나섰다. 새벽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농장은 파괴되지 않았다. 혜은이도 무사했다. 그녀는 최태수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냈다. 그녀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탐욕에 맞서 싸운 영웅이었다. 소투두아이전 텔 양초 디앱 툭추옹괄 디앱 투추옹알 망띵한 총하 새벽 햇살이 폐광산 입구를 비추자 김유진은 혜은이를 품에 안고 숲길을 따라 농장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최태수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의 농장과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위협이 아닌 정의가 실현되는 소리로 들렸다. 광산 내부에서 최태수와 그의 용병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불법적인 유전 개발 계획, 환경 파괴, 그리고 유진에 대한 협박과 납치 시도 등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전구진과 이은지가 수집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특히 이은지가 촬영한 영상은 최태수의 잔인한 본성을 세상에 폭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태수는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법정에 세워져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유진의 농장은 이제 더 이상 $200짜리 폐허가 아니었다. 그곳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유전이 발견된 곳이자 한 평범한 여인이 거대한 기업의 탐욕에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수많은 언론들이 유진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와 끈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유진은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농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유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그녀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원유를 친환경적으로 채굴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지역사회와 환경보호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혜은이는 이제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농장을 뛰어놀았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과 농장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유진은 혜은이가 농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평화로움을 느꼈다. 전구진은 최태수의 비리를 폭로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유진의 농장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그녀를 도왔고, 유진은 그에게 농장의 운영을 맡겼다. 전구진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전념했다. 이은지 기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출판했고, 그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썼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진은 혜은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농장을 거닐었다. 밭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새로 지어진 친환경 채굴 시설은 조용히 가동되고 있었다. 농장 주변에는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졌고,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았다. 유진은 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은아, 우리 농장은 이제 단순한 농장이 아니야. 이곳은 꿈이 자라는 곳이고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곳이란다. 혜은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농장을 지킬 거예요. 유진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없었다. 대신 평화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끈기 있는 농부였으며, 무엇보다도 진실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영웅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질 것이며, 그녀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200짜리 농장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